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신저가를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길은 좀 요원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만의 모멘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는 LS 엠트론에서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설립되면서 상장이 되었어요.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진과 같은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는 저장 장치예요. 현재 가장 쉽게 접하면서 이 전기차에 쓰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용량은 적지만 에너지 출력이 상당히 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방전 시간도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사이클 수명도 이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효율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더 긴 사이클에 대한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응용초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이 소형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요, 중형과 대형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LS 머티리얼즈의 그 울트라 카패시터 3대 주요 매출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3대 주요 매출 같은 경우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AGV, 그러니까 무인 운반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고용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풍력 같은 경우 고지대 아니면 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자주자주 교체를 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의 경우에는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이 전압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상 발전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의 품질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이 직결되면서 이 1000분의 1초 단위의 순간 정전도 방지해야 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막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AI 반도체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러한 물류창고, 이 자동화 공정 등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인 운반차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수시간의 충전을 요구하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수분 내로 충전을 마칠 수가 있는 특성이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있는 만큼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신저가를 찍고 지금 다행히도 1.8%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신저가를 찍었던 부분이죠.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대에 막히면서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매물대 차트만 보아도 이 부분에 좀 상당히 매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가격들을 좀 노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다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지금 개인이 12,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죠. 특히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투신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 금투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는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 좀 매일같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현재 보이고 있는 만큼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창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현재 한 달 기준으로 KB증권 창구에서 아니죠. NH투자증권 창구에서 약 1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위가 CLSA 증권 창구죠. CLSA 증권 창구,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5만 5천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KB증권 창구에서는 5만 4천 주, 한국투자 4만 7천 주, JP모건 4만 2천 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위와 5위 그리고 11위가 지금 외국계 증권 창구이다 보니까 이러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선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